와, 여긴 또 물이 탁하네. 크랑크 치기는 물색은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는 크랑크베이트는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내내 워킹에서 운용 가능한 쉘로우부터 미들 한 4m 수심까지는 전천후로 공략을 할 수 있는 크랑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스피너베이트도 좋지만 이런 데서 제 생각에는 크랭크베이트가 이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인 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보시다시피 스퀘어 립이잖아요. 라운드 립의 둥근 형태의 크랭크베이트보다는 회피력이 당연히 좋을 거고, 거기다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립이라고 해서 타원형의 턱이 4개가 있어요. 이 턱이 양쪽에 있는데 4개가 워블링을, 크랭크베이트는 워블링을 하죠. 좌우에 워블링을 할 때 얘가 요만큼 움직였다 요만큼 움직였다를 하려고 하면 얘는 수류를 얘가 받으면서 반대로 밀어내려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블링의 폭이 타이트해져요. 얘가 워블링이 타이트한 워블링이기 때문에 이런 세로로 수직적으로 나 있는 말풀이나 이런 커버 주변을 운용하기에는 적합한 크랭크베이트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물속에 이런 검정말이라든가 붕어말, 말즘, 말풀이, 세로로 솟은 말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물이 탁한데도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온 말풀들이 많죠. 이런 데를 이런 데 주변을 노리면서 크랭킹을 하면 확률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크랭크베이트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드 바텀에서만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이런 데서도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루어입니다. 고기만 물어주면 되는데. 레트린도 좀 써보다가 반응이 없으면은 아예 컬러를 차트 계열 명암이 진한 컬러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컬러를 교체해서 시인성이 뛰어나고 명암이 진해서 좀 더 어필 컬러죠. 블루백 차트 컬러입니다. 크랑크베이트는 기본적으로 감으면 들어가고 떠오르는 형태의 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립의 길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심층도 세분화가 되죠. 뭐 50cm 들어가는 거, 70cm 들어가는 거, 1m 들어가는 거, 뭐 20cm, 10cm 단위로도 크랑크가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크랑크를 잘 골라서 사용만 한다면은 전 수심층을 전천후로 사용이 가능한 루어라고 생각합니다. 탁한 물 속에서 명암이 진하게 되면 막 진한 오렌지색이나 진한 검정색, 진하잖아요. 진한 색이, 그 중에서도 차트 컬러가 물속에서 좀 번짐이 있어서 확실히 눈에 띄죠. 존재감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시인성 있는 컬러가 이런 공격적인 커버 사이사이를 공격적으로 운용할 때 멀리서도 루어가 잘 보이니까 로드 각도를 이용해서 잘 피하면서 공략을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사람 눈에도 잘 보이는 컬러로 커버 사이사이를 크랭킹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와! 가물치! 방금 말풀 속에서 와, 정말 순간적으로 쫓아나와서 입에 걸리진 않았지만 강하게 한번 공격을 해준 가물치네요. 저기 있다. 우와, 또 왔다. 와, 빠졌다. 순진하네. 실질적으로 오늘 했던 그런 데서 운용을 해보면은 이제 말풀들이죠. 말풀들은 청태가 없으면 바늘에 묻더라도 털어내면은 뜯겨져 버리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밑걸림 같은 거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제 커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스퀘어 립, 사각형의 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형태의 립을 가진 크랑크베이트보다 어딘가에 스택을 해서 부딪혔을 때 액션이 깨지면서 바늘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거를 방어해주는 면이 더 많기 때문에 포즈를 더 빠르게 잡고 밑걸림에 대한 회피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라운드 립의 크랭크보다는 파동은 좀 더 강해지겠죠. 워블링의 파동은. 스피너베이트
베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라앉는 루어잖아요. 얘는 뜨는 루어고, 스피너 베이트는 커버 사이에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은 결국에 이제 바닥으로 그대로 가라앉게 되니까 얘는 그 대신 핀포인트에서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되는 거죠. 강하고 자극적으로 운용을 했거나 그 핀포인트를 노리고 크랑크로 공략을 했을 때 밑에서 올라와서 울렁하면서 가져가는 이제 베스를 보면 또 짜릿하죠. 오. 용감한 애기 베스. 코앞까지 쫓아와서 자기 입만한 바늘을 삼키고 나온 베스입니다. 아, 귀엽네요. 근데 오늘 못 잡았죠? 네, 못 잡았죠. 앞에부터. 우와. 오. 그 작은 녀석이 수면을 해소하는 루어를 끝까지 쫓아와서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공략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고기를 못 잡았지만 평소에 저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조가 또한 괜찮았고 재밌습니다. 내가 직접 운용을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간계나 쉘로우 커버 지형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식의 운용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느리게 콜링어슬러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말풀, 수초가 많이 올라온 지형, 수초들 위로 크랭크베이트가 수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면 얘는 수초에서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베스를 공략하기에 적합한 루어라고 생각됩니다. 얘는 뎁스사의 콜링 허슬러입니다. 전화 사기꾼? 보이스피싱? 이 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위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더블 프로 베이트이지만 얘는 싱킹 타입으로 가라앉는 형태의 루어입니다. 이런 류의 루어들을 보고 스파이 베이트라고 칭하거든요. 시중에 스파이 베이트가 꽤나 많이 출시가 돼 있는데 보통의 스파이 베이트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작은 사이즈가 대중적이고 좀 많은데 뎁스에서는 또 뎁스답게 큰 베스를 잡고자 하는 뎁스의 마인드답게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스파이 베이트 치고는 꽤나 큰 사이즈죠. 125mm에 29.5g, 1온스가 조금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던지고 어느 정도 살짝만 가라앉히고 천천히 감기만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수심층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미끌려서 이제 떨어뜨릴 일도 훨씬 적고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저 멀리서 오는데 갑자기 번쩍 하면서 물고 가는 눈맛이 있죠. 기본적으로 저는 베스가 이 루어를 공격하는 거는 이 루어가 천천히 정적으로 표층에서 오게 되면은 밑에서 베스가 봤을 때 얘는 아픈 물고기구나 만만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 루어를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이 탁한 곳에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물이 맑은 곳에서 비교적 더 효과가 좋았고요. 이제 수초, 눈에 보이는 이제 말풀, 수초나 이제 물 속의 뭐 어떤 지형 지물이 베스가 붙어 있을 만한 장소가 있는 곳, 그런 데를 천천히, 그런 데 위를 베스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지나올 때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름이나 청태가 이렇게 수면을 덮은 그런 엣지 커버 바로 밑에 떠 있는 베스를 잡아내는 때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와, 왔습니다. 와, 시원하게 떴습니다. 후후. 작지만 시원하게 물고 늘어진 베스입니다. 나이스. 그리고 스파이 베이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자 베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은 프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프롭이 천천히 감았을 때 플래싱을 만들어내고 수류 파동, 물을 휘감으면서 부드럽게 밀어내는 이 파동, 약한 파동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제 소리도 만들어내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서 베스를
자극을 시켜서 바이트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다. 그리고 얘는 앞에 이 강선이 있어서 강선이 위드가드 역할을 해줘요. 효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 제가 경험담인데 대나무가 얇은 대나무가 한 그루 이제 한 가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 너무 거슬려 가지고 1호를 쓰다가 이거 그냥 꺼집어 내야겠다 싶어서 발 앞에 던져서 그거를 걸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경질, 이런 청태 같은 연질에는 크게 효과가 없지만 경질, 좀 딱딱한 커버 종류는 확실히 위드가드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세세한 부분입니다. 이 위드가드 끝자락에 보면 고리가 있죠. 이 고리에 블레이드를 더할 수 있게끔 뎁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블레이드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블레이드가 플래싱도 더해주면서 블레이드가 보시면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블레이드의 움직임 때문에 비틀거림이 연출이 돼요. 루어에 비틀 어느 정도의 약간의 롤링이 생겨요. 이게 또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밑에 있는 베스들한테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죠. 얘가 프롭도 사용하다 보면 착수할 때의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랜딩할 때의 충격이라든가 어디다 걸렸다 빠져나올 때의 충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 프롭이 어느 정도 연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법 잘 휘어요. 소모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회전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프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 이렇게 펴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뒤쪽에 있는 프롭이 돌고 안 돌고의 그 조가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항상 프롭이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와, 으아, 오, 따라온다. 와, 크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덮여있는 커버 엣지 라인을 한번 공략하려고 던졌는데 착수하고 한 2바퀴 정도 감았을까? 바로 쾅 한번 때리고 따라오는 실루엣이 보였는데 한 4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쉽네요. 한 번 더. 오케이. 쫓아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일자가 쫓아요. 오케이. 나이스. 오셔. 자, 콜링어 셀락 2번째 뵀습니다. 항상 잡은 후에는 보세요. 프롭 휘었죠. 이런 걸 항상 주의하시고 프롭이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보시고 휘었으면 다시 모양을 잡아 주셔야 돼요. 옆으로의 각도가 있고 밴딩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있거든요. 이 각도는 어느 정도 한 15도, 20도 정도를 꺾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이게 역방향 회전이기 때문에 프롭이 이 밴딩 각도도 맞춰주면은 훨씬 더 프롭이 잘 돕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모양을 맞춰줬죠. 필드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루어들, 크랑크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나 뭐 이제 다른 하드 베이트류들도 많이 쓰시지만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런 류의 루어들의 반응이 없고 또 새로운 걸 원하신다면은 이 스파이 베이트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간첩이 한번 되어 보시죠. 조용하게 들어가 가지고